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은행 파산 쇼크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브레이크로 이제 거의 금리 인상 종착점에 왔잖아요. 네.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피벗, 이제 뭐 자세를 스탠스를 바꾼다는 얘기죠. 올렸던 걸 이제 낮춘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동결했다가 쭉 가다가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이 피벗이 갖는 경제나 금융시장의 앞으로의 영향, 향방, 이거 정리해 주신다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작년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는 시장을 판단하는 이슈가 딱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 투자 의사결정을 기민하고 정말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작년 금리 인상에 배팅을 하면서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조금 빨리 대응을 했어요. 이제 금리가 공격적으로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는 오겠지만 침체까지는 안 갈 거고, 지금도 똑같은 스탠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최근에 리서치라든가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곧 금리가 동결이 될 거고, 뭐 5월 들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거의 금리 동결로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을 견조하게 낼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제가 7페이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아마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피봇이 갖는 금융 경제의 의미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금리를 쭉 공격적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따가도 언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 펀더멘털한 지표들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 빠지는 폭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위기가 올 만큼의 폭이다, 전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아니 금리를 그렇게 올렸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를 조금 더 옥죄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수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가 펀더멘털이 훼손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둔화 정도 올 거고, 여기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평년의 수익률 이상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스탠스거든요. 그 스탠스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피봇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계속 올렸고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burn down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burn down 했던 것에 금리 인상의 종착지에 다다랐고, 만약에 이제 피벗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피벗은 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을 이렇게 꺾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고, 지금은 아마 피벗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그 패드가 얘기한 대로 향후에 한 6개월이든 당분간은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고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대로 간다고 하면 경제가 조금 더 촉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을 좀 더 졸라매서 이제 경제가 조금 체질이 약해지는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갖는 의미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까지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좀 안 좋겠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근데 피벗 기대감 또는 피벗이 온다고 하면 그게 좀 살아나는 반면에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반면에는 금리를 그러면 그렇게 쭉 올리다가 유지를 했다가 언젠가를 내린다는 얘기는 왜 내릴까요? 미국 정부가. 이제 때가 되니까 내리겠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릴까요? 좋으니까 내릴까요? 경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정말 분석을 탁월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지금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대장주들이 폭등할 거다. 뭐 폭등할지 폭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희망사항이죠. 적어도 대형주들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억눌려 왔었고, 최근에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패베스트 은행 이런 은행들의 어제도 2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폭등할 길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우상향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피벗에 대한 여러 이제 관점을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옥석 가리기가 정말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늘 진행이 될 거예요. 돼야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크나큰 어떤 이슈가 한번 시장을 확 몰아쳤을 때는 정말 큰 옥석가리기가 됩니다. 그 옥석가리기를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도주가 바뀐다, 뭐 리더십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1사분기 지난주까지 1사분기 기업 실적들 발표를 했죠. 그 S&P 500 중에 500개 기업 중에 거의 뭐 다 대부분 발표를 했을 겁니다. 한 90% 이상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그 7페이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보통 분기별로 그 기업 실적 발표들을 하면 예상을 비트하는 걸 보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평년 수준, 위기가 없었을 때 평년 수준이 70%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3분의 2는 항상 예상을 비트해요. 뭐 그 예상치를 워낙 낮게 잡은 것도 있고 뭐 하겠지만 어쨌건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예상을 언더퍼폼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 말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3분의 1, 예상치를 항상 비트하고 생각보다 좋게 나온 기업들이 3분의 2. 그런데 이번에 80%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듯이 가장 왼쪽 노란색, 그 초록색의 금융주들의 대표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 EPS 수치를 제가 그렸고요. 중간에 고동색을 퀄리티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그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 요소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퀄리티 요소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 질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 실적이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투명하게 나오고 있고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게 퀄리티 요소일 거고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라는 게 또 그 기업 실적을 창출하는 기업이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또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하면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높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사분기 기업 실적 발표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이상현상이라기보다는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빅테크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빅테크만 올랐어요. 빅테크가 왜 올랐을까요? 주도 세력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다시 표현하면요.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진 개선폭이 훨씬 좋은 기업들이고요. 이런 게 바로 퀄리티 기업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운송 기타 보면 운송이 이번에 이제 경기가 좀 약화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운송이라든가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기업들 실적 안 좋았죠. 또 특이한 거는 제일 왼쪽에 그 약간 회색 좀 밝은 회색 레저하고 럭셔리. 그러니까 제가 두 개 기업만 갖고 왔는데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상장돼 있는 카지노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은 또 이게 레저 또는 럭셔리 소비란 말이죠. 안 꺾였어요.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좋고 안 좋고가 이제는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릴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께서 저희 같은 회사에 자문을 의뢰를 하시든 직접 투자를 하시든 ETF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etf.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종목 찾기에 퀄리티라는 것만 딱 영어로 찍어보시면 관련된 ETF들이 쫙 뜹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든 하여튼 이 퀄리티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빅테크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큰 반등이 몇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이게 부스트됐다고 하는데 네. 또 그 이런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거 실적 발표를 그러니까 주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낮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있는데 네네. 7페이지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그 바별로 이렇게 23% 수치를 쭉 적어놓은 게 개선된 폭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치를 낮게 해서 서프라이즈인 거는 서프라이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실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건 EPS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EPS 성장률이 예를 들면 뭐 전분기 대비 23%, 14%, 9% 이 정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 기업들 평균이 2023년도 1사분기 기업 S&P 500 EPS 성장률 예측치가 마이너스 5.5%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작년 말에 2023년도 기업 실적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될 거다.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이상 EPS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 예상치가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것들 집계해 보니까 불과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죠.
평균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큰 폭의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